골수로 오르미를 살린 진이가 이번에는 수술실 안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채취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거칠어졌어요. 진이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침대는 그대로 응급수술실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복도에 남은 정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는데요. 오르미를 살리겠다고 혼자 병원에 들어온 진이에게 이제는 보호자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딸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원에서는 세리의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세리의 사무실에는 승현과 승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은 얼굴이었는데요. 오르미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더는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이가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승현도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세리의 대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안 돼. 승우가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다시 말했지만 세리는 오히려 더 차갑게 몰아붙였습니다. 일치하면 그땐 번갈아서 더 오겠지? 그땐 내 딸 골수 뺏겠다고 오겠네. 세리는 두 사람의 절박함보다 진이가 또다시 그 집안 때문에 다칠 가능성만 보고 있었거든요. 승현은 아무 말도 못했고 승우 역시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사무실에 들어오던 사빈이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세리 앞에 무릎을 꿇은 두 남자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사를 했던 승우의 얼굴이 기억나면서 두 사람이 영주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승현과 승우가 힘없이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붙잡은 사비는 왜 세리가 그렇게까지 거절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잠시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진희 씨는 죽으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승우와 승현의 표정은 동시에 굳었어요. 사비는 고등학생이던 진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병원에 실려왔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세리가 왜 진희의 몸에 누가 손대는 일조차 견디지 못하는지, 왜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딸을 빼앗기는 것처럼 반응하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승현은 처음 듣는 과거 앞에서 고개를 떨궜고 승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진희가 세리의 과보호 속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삶의 끝까지 몰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두 사람의 부탁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했어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승우에게는 사빈의 말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 진희가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고 진희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도 보지 않았어요. 승우는 사빈에게 더 묻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희가 아빠 친구인 의사와 오름이 담당 의사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에 남은 것은 채취 방식과 위험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진희는 설명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채취 과정과 이후 회복에 대해 차분하게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증 자체보다 채취 후 출혈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진희는 그 말을 듣고도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바로 알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어요. 진희는 고개를 끄덕인 뒤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입원하는 일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는데요. 오르미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진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에도 진희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세리에게 연락이 오면 평소처럼 대답해야 했고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기색도 보여서는 안 됐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진희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에게 들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입원 준비를 마친 뒤 진희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갈 수 없다고만 말하려 했지만 태호는 목소리만 듣고도 이상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진희는 결국 골수 채취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어요.
태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후유증은 없어. 내 몸에 이상은 없는 거야? 걱정이 먼저 튀어나왔지만 진이는 괜찮을 거라며 짧게 넘겼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끊은 뒤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진이가 혼자 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다 지후에게도 이 일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호는 지후에게 연락해 진이가 오름이에게 골수를 주기 위해 입원했다고 전했어요.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지후는 곧바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 시간 승우는 집에서 짐 정리를 하다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원을 켜자 예전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어느 문장 앞에서 멈췄는데요. 진이가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승우는 그 문장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던 날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귀찮은 부탁이라고 생각했고 진이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빈의 말을 들은 뒤 다시 본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승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진이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몰려있던 순간 자신은 그 손을 외면했거든요. 19회에서 진이가 저도 진심으로 부탁했었다고 말했을 때조차 승우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그 부탁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빈에게 들은 자해, 사실과 휴대전화 속 문장이 겹치면서 그날 자신이 외면한 것이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지금은 오름이를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오래전 진이가 같은 절박함으로 보낸 부탁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은 또다시 오름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어요. 아이가 아파 병원에 왔다는 핑계는 이번에도 같았는데요. 하지만 정원이 복도를 서성이는 이유는 진료가 아니라 승우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차갑게 돌아선 뒤에도 미련을 놓지 못했고 혹시라도 승우를 마주칠 수 있을까 싶어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원의 예상대로 승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승우는 정원을 보자 걸음을 멈췄는데요.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물었어요. 왜 자꾸 오는 거야? 정원은 준비해온 대답처럼 아이가 아파서 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정원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승우의 시선을 피한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우 역시 정원을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돌아서던 이전과 달리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반복되는 방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병실에 도착한 지후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진이는 채취를 앞두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지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진이의 얼굴을 바라봤는데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아이를 살리겠다고 몸을 내놓은 선택이 이해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침대 곁에 선 지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진이 씨, 훌륭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잠들어 있던 진이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지후의 손을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지후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진이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잠결에 한마디를 흘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이가 오름이를 돕는 이유와 차민기를 향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지후는 잡힌 손을 그대로 둔 채 병실을 지켰습니다. 진이가 손을 놓고 다시 깊은 잠에 들자 지후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곁에 남았습니다. 손을 잡힌 순간 지후가 느낀 것은 설렘과 당황스러움이었어요. 그 무렵 영국에 있는 도희는 쓰러진 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면서도 계속 지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지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몇 차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통화가 된 순간 지후의 목소리 뒤로 병원 특유의 소리가 들렸는데요. 도희는 바로 물었습니다. 어디야? 지후는 병원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누구 병문안을 갔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침묵하다. 아는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도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대답을 피하는 태도에서 자신에게 숨기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때 전화 너머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진이 씨 이어서 통화가 끊겼어요.
도희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나진이. 지후가 병원에 있고 그곳에 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복잡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져 영국을 떠날 수 없는 사이 지후가 진이 곁에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도희는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굳혔어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으니까요. 전화를 다시 걸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남아있어야 하는 현실과 지후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조급함이 겹쳤는데요. 도희에게 병원에서 들린 이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경고처럼 남았습니다. 한편 세리는 인도네시아 투자금이 들어올 거라 믿고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계획이 눈앞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입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확인 전화를 걸자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지 회사의 대표가 갑자기 바뀌었고 기존 계약 전체가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이었어요. 세리는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입금 시기를 약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계약이 유지될지조차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말에 세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막 시작하려던 사업 확장이 한순간에 멈췄고 기대했던 돈줄도 막혀버렸는데요. 세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상대 회사가 새 대표의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끌수록 세리는 더 강하게 계약을 붙잡았는데요. 아직 딸이 같은 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골수 채취가 진행됐고 의료진은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였어요. 진이는 끝까지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르미에게 필요한 골수도 무사히 확보됐고 이어진 이식 절차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오르미를 지키던 가족들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익명의 기증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어요. 채취가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누구도 같은 병원, 다른 공간에서 진이의 몸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이에게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취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정화도 곁에서 조심스럽게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는데요. 어지럽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자 혈압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곧바로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왔고 정화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혈이 계속됩니다. 의사는 채취 전 설명했던 위험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진이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채취를 앞두고 의사가 경고했던 출혈 위험이 현실이 되자 병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금 전까지 정화와 함께 있던 평범한 병실이 응급처치를 위한 공간으로 변했고 진이의 상태를 알리는 수치만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응급수술로 넘어갔습니다. 침대가 병실 밖으로 나오자 정화는 따라가며 진이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한 뒤에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진이는 혼자 입원했고 보호자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황 의사는 더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세리 씨에게 연락하세요. 그 시각 세리는 투자 미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계약 재검토 통보를 받은 뒤에도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리려 자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진동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호자 맞으십니까? 세리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다고 답했어요. 이어진 말은 투자 중단보다 훨씬 빠르게 세리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나진이 씨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수술실 앞에는 정화가 홀로 남아 있었어요. 닫힌 문 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안에서는 진이의 출혈을 막기 위한 수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르미는 진이가 내준 골수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지만
그 순간 진이는 자신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세리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인도네시아 투자금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딸이 아무 말도 없이 병원에 들어갔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몸을 내줬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승우와 승현이 무릎을 꿇고 검사를 부탁했을 때 자신은 단호하게 막았는데요. 정작 진이는 그 부탁과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선택을 끝내고 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대답을 기다렸고 수술실 앞에 정하는 세리가 올 때까지 혼자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한 사람을 살린 선택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위기로 이어지자 누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리가 지키려 했던 딸과 진이가 살리려 했던 아이의 운명이 같은 병원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